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자, 오늘 시승할 차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XC90 T8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도어로 옮겨놨습니다. 공기 흐름을 좀 더 부드럽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뒤에서 보면 아랫부분이 넓고 윗부분이 좀 좁아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스웨디시 럭셔리를 강조하는 인테리어, 볼보만의 어떤 특유한 감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천연 나무와 가죽을 사용을 해서 스웨디시 럭셔리를 아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해서 볼보만의 감성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죠. 총 455마력의 힘을 내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엔진이 312마력, 전기 모터가 143마력의 힘을 내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전기 배터리도 좀 더 용량을 키웠습니다. 기존 11.6kWh에서 18.8kWh로 용량을 키우면서 유례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났죠. 53km까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50km 이내에서라고 한다면 풀충전 상태에서 전기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차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의 높이를 어떤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높이를 유지를 하면서 승차감을 좀 더 우수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판매 가격 1억 1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동급의 독일 프리미엄 SUV 경쟁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안전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는 볼보의 어떤 그 자세, 최소한 볼보를 타면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걸 볼보가 브랜드를 내걸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볼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을 가리지 않고 어떤 차종이든 볼보의 모든 모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볼보 XC90 T8 타고 오늘 시승을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가죽과 나무, 천연 나무를 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대시보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소재죠. 거기에 하나 더 스웨덴의 유명한 크리스탈 제조업체죠. 오레포스사와 협업해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 레버, 스웨덴의 감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최고급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리를 듣는 즐거움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스티어링 휠 보면 하나, 둘, 3회전, 정확하게 3회전 합니다. 주행 모드는 모두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트 올힐 드라이브, 사륜구동이죠. 퓨어 모드는 전기 모드인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이 나서 퓨어 모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태고요. 하이브리드 평상시에, 그리고 인디비듀얼,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파워, 오프로드에서는 오프로드 모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프로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 차체가 조금 높아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차체를 좀 높이고요. 그리고 평상시 주행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하면 차체 높이를 또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 음성 명령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따로 없네요. 대신에 기어 레버를 통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B 모드가 됩니다. 변속기를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이렇게 수동 변속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에 올라와 있는 이 인포메이션 모니터, 자,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 말고는 아무런 버튼이 없죠. 이 아랫부분에 오디오 볼륨 조절, 그리고 오디오 트랙 버튼 정도가 준비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버튼들을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을 만날 수 있고요.
아래로 드래그하면 사용설명서 설정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카, 디스플레이 테마, 이렇게 계기판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화면도 이렇게 밝게 볼 수가 있네요. 인텔 세이프, 시티 세이프티 경고, 레인 키핑 에이드, 차선 유지 보조 장치죠.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드라이버 알랏, 이런 부분들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외부 조명, 어댑티브 하이빔, 오토 하이빔, 활성화 시기를 느리게 보통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홈 세이프티 조명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웰컴 라이트, 방향 지시 등 3회 전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레벨링 컨트롤, 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어서 차체의 높이를 항상 일정한 높이로 유지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작동 중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운드, 음성 톤, 밸런스, 시스템 볼륨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지도, 경로 안내, 교통량, 실시간 교통량 이런 부분들 표시할 수가 있고, 미디어, 문자 메시지, 안드로이드 오토도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조수석 시트 열선, 유에카스 감지 장치. 외부 공기가 나쁜 경우에는 차내 순환 작동을 시킵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해 주는 거죠. 자동 흡연 디프로스터, 뒤에 성에 제게한 부분이고요. 보조 히터, 재순환 타이머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 버튼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밀면 또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화면 터치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홀드 모드인데요. 주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는 모터 주행을 하고 싶다. 그때까지는 배터리를 좀 아껴 놓고 지금 상태에서 묶어 놓고 싶다. 홀드 모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인데요, 배터리가 잔량이 없습니다. 바닥에 놨는데요. 그러면 차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배터리를 차지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ESC 오프, 레인 키핑 에이드, 주차 보조 장치, 카메라, 자, 파크인 파크아웃, 주차 보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360도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360도 보기, 이제 뒤에서 보기, 양옆에서 보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60도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 트래픽 알랏, 디스턴트 알랏, 헤드업 디스플레이 끌 수도 있습니다. BLIS,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시스템.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의료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심장 박동기, 인슐린 펌프 같은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료기기를 장착한 환자가 차에 탔을 때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꺼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크루즈 컨트롤 선택하게 되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컨트롤은 해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조수석 조절을 여기서 할 수가 있네요. 운전석 시트 조절 레버로 조수석을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이퍼 서비스 위치, 충돌 회피 기능. 충돌 위험이 높을 때 조향 보조를 한다 라는 얘기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 내비게이션, 오디오, 핸드폰 등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주행 상태, 연비, 트립미터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면 응용 프로그램, FM, 라디오, 블루투스, TV 등 볼 수가 있고, USB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음향,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의 음향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모든 좌석에 최적화된 음향 혹은 개별 무대,
콘서트홀, 재즈클럽 모드도 있습니다. 재즈클럽 이 모드는 볼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볼보의 본거지 스웨덴의 예테보리 유명한 재즈클럽의 음향을 차 안에 재현시켰다라는 설명입니다. 1, 2, 3. White shoes, old news. I found myself falling. Blue hat. Oh, that. Oh, you've been looking out for me too. I'll see you when the sun comes up. I'll meet you when the light goes down. I'll hold your hand in mine when the moon is high. But for now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이런 정도의 음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스튜디오 모드, 개별 무대, 콘서트홀, 재즈클럽 각각 조금씩 변경해 봤는데요. 그 차이를, 아주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실내를 꽉 채우는 고음질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스웨덴의 예테보리, 볼보의 본거지이죠. 과거에는 사브도 있었습니다만 사브는 이제 사라진 브랜드가 되고 말았죠. 에어 퀄리티 PM2.5 수준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제일 옆에 있는 이 부분은 글로우 박스를 열어주는 버튼이네요. 자, 그 아래 12V 전원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닫아서 아주 깔끔하게 이 부분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2열, 3열 뒤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비교적 넓은 뒷좌석 마주할 수가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훨씬 남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머리 위로는 말할 것도 없죠. 주먹 세우고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창도 비교적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차창이 열리고요.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B필러와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배치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쾌적한 에어컨 바람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에는 2개의 C타입 USB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무릎은 앞시트에 닿지 않죠. 가장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가장 뒤로 밀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을 여유롭게 좀 가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또한 올리면 아이들, 어린아이들 앉을 수 있는 유아용 시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뒷좌석 시트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4대 2대 4 정도로 접을 수가 있고요. 1열, 2열, 3열 시트를 다 사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316리터로 좀 좁아 보이지만 2열, 3열 시트를 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1816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주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센터 터널이 좀 솟아 있는 편이네요.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누르면 2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3열 한번 보시죠. 자, 3열 시트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제끼고 앞으로 밀면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죠. 조금 번잡스럽죠? 하면 3열에 들어와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좁죠? 무릎은 앞시트에 딱 닿고요. 자, 2열 시트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 이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밀면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충분하죠? 다 앞으로 밀 필요 없이 자, 이 정도 주먹 하나 공간을 남겨서 앞뒤 2열, 3열이 공간을 나눠 쓰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들어가는 공간 남아 있고요. 3열을 위한 컵홀더, 간단한 수납 공간, C필러와 이쪽에 송풍구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비교적 쾌적한 환경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가벼운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네요. 3열에도 룸램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정도면 제한된 공간을 참 알차게 사용한다 싶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엔진과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T8 대비 50마력이 향상돼서 최고 출력 455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노면에서 착착착착 이 패턴을 넘을 때마다 규칙적인 진동이 올라옵니다만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전달되는 충격의 상당량을 걸러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에 W15는 뒤에 인테그랄 링크 타입, 그러니까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씁니다. 차축 방향으로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덧대서 좀 더 안정된 주행 자세를 확립을 할 수가 있게 만들고 있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RPM이 보이지가 않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RPM이 표시가 되죠.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를 해보죠.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변속 레버를 한번 밑으로 당기면 B 모드가 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모드죠. 이 상태에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시속 100이고요. 자, 8단. 8단에서 1600 정도 마크를 하네요. 7, 6, 5, 4, 3단까지 내려갑니다. 3단 4800, 그리고 8단 16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고요. 8단에서 RPM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단 변속기의 특징, 좀 더 부드러운 변속, 부드러운 가속,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 모드에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연비와 더불어서 이 파워트레인의 동력 흐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엔진 초록색, 배터리 파란색, 동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고요. 볼보가 자랑하는 여러가지 첨단 주행 안전장치,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자, 차선을 잘 읽으면서 차로의 중앙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속도를 좀 더 올려보죠. 자, 시속 90에 맞췄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길 스스로 조향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향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차선의 중앙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정해진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지금 앞에 차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형 차에 적용되는 플랫폼, SPA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을 더했습니다. 차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탑승 인원의 적재 화물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승차감, 그리고 차체의 높이를 유지시켜준다 라는 얘기죠. 자, 사륜구동 시스템,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은 스웨덴의 할덱스사의 5세대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체 높이가 1765mm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차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무게중심도 따라서 높아지면서 좀 껐덕대는, 흔들리는 그런 느낌, 주행 안정감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이 뒷받침되어 있어서 높은 차체에서 받게 되는 약간의 불안정한 느낌이 조금은 작습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보죠.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커지네요. 엔진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 진폭이, 차체 흔들림이 조금씩 더
증폭되는 느낌은 있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그런 자세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쭉 가속할 때 낮게 올라오는 엔진 소리도 제법 매력이 있는데요. 가속한다고 속도가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볼보는 시속 180km로 이 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속도까지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가속의 느낌 만끽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슬쩍 스티어링 휠 흔들어 보는데요. 조향 반응이 빠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이미 차의 앞부분, 머리는 돌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시멘트 도로에서는 소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행 모드 하이브리드로 가봅니다. 평상시 주행 모드고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나 보네요. 잠깐 퓨어 전기 모드로 갑니다. 자, 바람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오네요. 마치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전기차죠. 모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됩니다. 조용하고요. 속도를 조금 낮추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죠.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전기차의 느낌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이 차 배터리 용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기존 11.6kWh에서 18.8kWh로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늘렸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53km로 약 80%가량 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출퇴근 거리가 50km 이내다 라고 한다면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요, 전기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집과 직장에 충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차로 이 차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에 맞추고요.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뭔가 꽉 잡아채네요. 높은 차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숙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이 숙여지면서 뒤가 같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인 거죠. 살짝 처박히는가 싶더니 이내 수평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코너 들어갑니다. 가속 제동 턴. 좀 속도가 높게 들어왔는데요. 역시 사륜구동의 안정감. 차체는 기울어지는데 속도는 조금씩 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차 타고 굳이 그렇게 달릴 필요 없겠다 싶고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차창밖 풍경 누리면서 움직이는 게 이 차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급스러움, 스웨디시 럭셔리로 얘기되는데요. 아주 다른 유럽 차들과는 또 다르게 볼보만의 컬러를 잘 담아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1270만 원입니다. 볼보의 XC90 90 클러스터죠. 최고급 자동차, 플래그십 SUV이니까요. 1억이 넘는 가격, 수긍이 간다 라고 하겠습니다. 동급의 다른 유럽 브랜드, 이를테면 BMW나 벤츠와 가격만으로 놓고 비교한다면 훨씬 가격 경쟁력은 높죠. 무엇보다도 안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볼보가 강조하는 것 안전이고요. 볼보를 타고 있는 한 사망 사고를 만나거나 큰 부상을 입는 사고는 없게 하겠다라는 게 볼보가 브랜드를 내걸고 하는 약속이니만큼 소비자들은 그런 분명한 약속에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보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배터리가 완전 거의 방전이 되어 있어서요,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 약 2.64kWh 충전을 했고요. 960원 정도 들었네요.
아쉬운 대로 이 정도 충전을 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계측기 물려놨고요. 이 차 최고 출력 455마력, 공차 중량 2375km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5.2kg 좀 넘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5.3초입니다.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갑니다. 파워 모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부드럽게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속 충격 없이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엔진과 모터에서 나오는 455마력의 힘이 이 큰 덩치를 가뿐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GPS 계측기에 어느 정도 기록이 측정되어 있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 리터당 11km, 그리고 모터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3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자,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일단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2단계로 틉니다. 온도 22도 가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퓨어, 배터리 위주로 달리는 퓨어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터 주행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트립 0이 됐죠. 현재 트립 재설정했습니다. 자, 전기 모드로 움직이니까 세상 조용하죠. 지금 배터리 잔량이 4분의 1 조금 더 되거든요. 약 22km까지는 배터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체 주행거리가 55km 될 테니까 약 절반 정도는 배터리 모드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는 복불복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연비 좋게 나오게 되고요. 배터리 잔량이 없으면 어차피 엔진을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엔진 연비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 트립 미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연비는 엔진 연비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풀 충전이 됐다고 한다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3km죠. 그러면 거의 전 구간을 모터 주행으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주에서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모터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또 국내 인증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이니까요. 주행 가는 거리 그보다 조금 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한겨울에는 강추위가 닥칠 때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줄어든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듯 하고요. 네, 자유로 따라서 28km 달려왔고요. 이곳까지는 엔진 가동 없이 모터로 달려왔습니다. 연비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모터 주행 가는 거리 이제 0km입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모터 주행을 이어가네요. 이제 엔진이 곧 켜질 텐데요.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도 퓨어 모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은 배터리를 박박 긁어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엔진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평균 연비 리터당 35.7km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약 5km 도심 주행 했습니다. 이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연비 리터당 26.3km 기록을 했네요.
자, 주행거리 55.1km, 평균 연비 리터당 26.3km, 평균 속도 시속 41km, 주행시간 1시간 21분 기록했습니다. 26.3이면 공인복합 연비보다도 2배 이상 더 좋은 연비 보인 거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차도 배터리가 풀 충전되어 있었다고 했다면 아마 이곳까지 그냥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단도직 리뷰입니다. 볼보 XC90 T8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455마력의 고성능을 즐길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패들 시프트가 없죠. 수동 변속이 결국은 변속 레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핸들을 쥔 채로 변속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B모드에서는 회생제동으로 사용을 하고 B모드에서는 수동 변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이 차를 좀 더 재미있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음성명 버튼은 있는데 작동은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능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좀 아쉽죠. 버튼은 있는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죠. 특히나 요즘 볼보는 T모빌리티와 협업을 해서 음성인식 기능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차에서는 음성인식 기능이 아예 막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차에도 아리아를 빨리 태웠으면 좋겠네요. 버튼을 없애서 단순화시키는 것,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주행 모드 버튼은 터치스크린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끝으로 버튼을 조작해서 원샷 원킬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보는 상태에서 주행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야, 세 단계를 거쳐야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번거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90 T8 시승을 해봤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 차 한 대로 다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SUV의 기능적인 부분들 당연히 누릴 수가 있을 테고요.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히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은 거칠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성능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포츠카로 친환경 자동차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전기차의 면모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죠. 배터리가 바닥에 놔도 엔진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충전 시설이 없다고 해도 주행 중에 엔진을 통해서,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충전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전기차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가장 다양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SUV의 넓은 공간,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조용한 움직임, 455마력을 바탕으로 한 거친 주행까지 모든 부분을 XC90 이 차 한 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가격도 상당히 매력이 있죠. 동급의 경쟁차들, 독일의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를 할 때 1억 1270만 원이라는 이 차의 가격, 상당히 매력 있는 제안,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차 볼보 XC90 T8 차분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